워킹과 조깅을 함께 하신다면 이 신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리뷰하는 나눔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호카입니다. 호카는 온러닝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호카의 총 수익이 1.3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는 1.8 빌리언, 완전 미쳤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인기는 사실 퍼포먼스 러닝보다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패셔너로서 일반인들이 많이 신고 있습니다. 물론 트레일에서도 인기가 엄청납니다. 다만 퍼포먼스 러닝에서는 살짝 뒤처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클리프튼과 본디, 정말 발편한 신발이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밑솔이 좋아졌지만 본디랑 클리프튼은 여전히 EVA 소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시되는 이 신발이 바로 마6가 있었으며 이 신발이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플로우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닥솔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첨부 요청 없었습니다. 100% 제 견해입니다. 닥솔은 제가 강추할 수 있는 인솔입니다. 요적이나 평발이나 발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구두나 스니커즈에 넣어서 신었을 때 정말 편합니다. 얇아서 공간도 많이 차지 않기 때문에 발이 불편하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카이플로우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신발 반업을 했습니다. 이 닥솔, 인솔을 넣어서 사용하려고 반업을 했는데 굳이 반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스카이플로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에 공간이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이즈업을 안 해도 인솔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공간감이 넓기 때문에 정 사이즈 추천합니다. 발볼이 넓으신 분은 와이드형도 나오기 때문에 와이드형으로 정 사이즈 신으시면 됩니다. 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퍼입니다. 어퍼는 데일리 트레이너답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메쉬 소재고 상당히 편안하고 괜찮습니다. 통기성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 혀는 두껍습니다. 두껍고 돌아가지 말라고 안에 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힐 패딩도 잘 되어 있고 힐컵 안정성 좋습니다. 신고 벗기 편하게 이렇게 뒤로 되어 있고 풀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반적으로 편안함을 확실히 챙긴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걷거나 달릴 때 물집이나 전혀 불편함 없었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가져야 할 전반적인 것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모델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 색 같은 경우는 리플렉티브 소재가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길에 걷거나 달릴 때도 보행자 러너의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밑솔입니다. 이 밑솔이 새로 나온 신발인 만큼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슈퍼 크리티컬 폼입니다. 즉 질소 타입입니다. 본디나 클리프튼은 여전히 EVA를 사용한다면 마6나 스카이플로우에는 슈퍼 크리티컬 폼이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푸마의 질소 타입, 나이트로 폼이랑 비슷했습니다. 물론 나이트로 엘리트급은 아니지만 딱 나이트로급으로 질소 타입의 쫀쫀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스택 하이트가 뒤에는 39, 앞쪽은 34, 즉 5mm 힐 드롭을 사용합니다. 호카의 대다수 신발은 이 5mm 힐 드롭을 사용하는데 이 락커 지오메트리와 더불어서 롤링이 편안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락커 지오메트리는 힐 드롭이 낮을 뿐만 아니라 토 스프링도 높아야 하며 여기가 뻣뻣해야 합니다. 여기가 유연하면 진정한 락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카답게 이 락커 지오메트리를 정말 잘해서 롤링이 편합니다. 39mm에서 나오는 슈퍼 크리티컬 미드솔 쿠션 괜찮습니다. 걸을 때는 딱 적당하며 달릴 때도 초반에는 푹신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꺼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여전히 편안함을 잘 제공해줍니다. 어떤 미드솔은 푹신하지만 푹 꺼지는 형상이 있으면 장거리로 갔을 때 쿠션감이 별로입니다. 이 제품은 쫀쫀함이 오래 걷거나 오래 달릴 때에도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이 미드솔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디랑 클리프튼 항상 사람들이 까는 게 바로 아웃솔 내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크6에서 이 아웃솔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스카이플로우 또한 아웃솔 내구성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거 출퇴근용으로 2주 동안 계속 신었는데 괜찮았고 편했습니다. 트레일에서 살짝 러닝했을 때도 딱히 마모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신발의 무게는 255 사이즈 기준 257g입니다. 39mm의 스택 하이트를 가진 신발 치고는 무게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본디에 비해서 약 20g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신발은 본디에서 업그레이드된 많은 면이 있어 보입니다. 총평합니다. 이 신발은 러닝용 뿐만 아니라 워킹용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더구나 가체중 러너이시라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보다는 좀 더 가벼운 마크6가 제게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발볼이 있는 분들, 많이 걸으시는 분들, 가체중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신발입니다. 저는 좀 더 다이내믹한 신발을 좋아하지만 무게는 제가 저체중이기 때문에 살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본디를 비교한다면 이 신발은 정말 업그레이드입니다. 많이 걸으시거나 조금 달리시거나 가체중인 러너에게는 이 스카이플로우를 추천한다면 저체중인 분들 그리고 걷는 것보다는 완전 러닝용 신발이 필요하시다면 요 마하6가 좀 더 낫습니다. 무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저체중이자 러닝 전용으로 신었을 때는 마하6가 더 나았습니다. 본디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디 패셔너로 유명했지만 워킹어로 유명하지만 이제는 무겁습니다. 미드솔 쿠션도 워킹용으로는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러닝용으로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반면에 스카이플로우는 그 부족한 면을 모두 채워주고 있습니다. 완전 업그레이드된 미드솔, 전반적인 비슷한 착화감, 그리고 더 가벼운 무게, 아웃솔 내구성까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스카이플로우가 확실히 좋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이 스카이플로우랑 그나마 흡사한 신발이 바로 푸마의 매그니파이 2입니다. 두 제품은 스펙도 그렇고 미드솔 소재도 그렇고 전반적인 핏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아웃솔 내구성은 푸마가 살짝 더 좋습니다. 그래도 이 호카, 본디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푸마 매그니파이 2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스카이플로우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스카이플로우가 매그니파이 2보다는 10g 더 가볍습니다. 상당히 나름 잘 만든 신발입니다. 해외에서 이 신발의 평가는 어떨까요? 런 리핏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괜찮다. 미드솔이 좋아졌다. 호카치고 공간감이 상당히 있다. 여러 거리랑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안정감이 좋다. 아웃솔 내구성이 좋아졌다. 통기성도 괜찮고 어퍼가 편하다. 락다운이 상당히 좋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동의합니다. 특히 사이드월을 상당히 넓혀놨기 때문에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즉, 이 미드솔이 두께가 이만큼 있지만 여기에 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은 살짝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 사이드월이 발을 잘 잡아줍니다. 베이스도 넓은 만큼 안정감이 진짜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유연성이 살짝 떨어진다. 이것은 락커 신발의 특징입니다. 저는 굳이 단점이라고 보지는 않고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가벼우면 물론 좋지만 39mm 맥스 쿠션을 생각한다면 무게 또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워킹용으로 최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 워킹용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디가 더 이상 기억에서 잊어질 정도로 이 신발을 워킹용으로 편하게 신었고, 저 같은 경우는 마하6를 러닝용으로 신는다면 스카이플로우 같은 경우는 워킹용으로 신을 예정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가격까지 비싼 이 호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에도 인기가 여전히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호카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한테는 딱 워킹용으로 최고, 러닝용으로는 마 6 신으면 되니까.